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과학고등학교 화학과 교사 이승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고급화학의 단원 중 하나인 전기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수업하면서 했던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기화학에서 어떤 점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제 사견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타이틀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고급화학의 단원 구성입니다. 이 단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교육부 고시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5단원 전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 개의 소단원을 소개하게끔 내용 편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 화학전지, 전해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개괄적인 내용부터 떤 내용들을 짚어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화학전지와 전해전지 같은 경우에는 둘 사이 구분의 관점을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산화하는 반응을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요. 산화하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의 갈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산화하는 반응의 개념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언급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수없이 발견이 되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반응의 구분이 필요해진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산화론에 대한 관점을 이용해서 구분해 보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더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산화하는 반응들을 정의하고 그 개념들을 반응의 해석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언급으로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중간중간에 제가 사용했던 실험이나 문항풀이에 대한 자료들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강의 자료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전부 본교 수업 자료, 그리고 일반학 서적에서 참고하고 발췌했던 내용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인 개괄적인 설명에서 산소와 수소, 전자의 고동을 통한 산화와 환원의 개념은 책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개념의 정의를 한 다음에 내용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추후에 산화수에 대한 정의로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는 얘네들의 사례에 대한 그림 파일을 소개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얘기할 제가 소개할 실험 실습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산화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수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질 내에서 전자의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물질이 이루는 특정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수,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공의 수죠. 인공의 수를 표현하는 개념이 산화수가 돼요. 이때 전자를 잃은 산화 상태는 산화수를 플러스, 얻은 산화 상태는 산화수를 마이너스로 표기하게 되는데 이 산화수를 통해서도 산화하는 반응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죠.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정의된 규칙이고요. 물론 그 규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원자의 특징에 의거한 내용이긴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아래에 기술된 규칙들을 따라서 매겨주게 된다. 이 규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질 내에서 전자의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방점을 찍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자의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니까 마치 이온 결합과 같은 형태로 화합물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간주했을 때 그 화학 종에 대해서 산화수를 매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이온 결합에 대한 관점을 많이 차용해왔다라는 관점에 방점을 찍어주시게 되면 학생들이 보다 더 납득할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뭐 주족 원소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긴 합니다만 물론 그 전이금속 원소에 대한 내용도 다루긴 해요. 다루긴 합니다만 전이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주족 원소처럼 딱 떨어진 산화수 한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잘 없다. 그 점이 조금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학생들한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산화수를 통해서 산화수가 더해지고 빠지는 걸로 전자를 잃고 얻음을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산화하는 반응을 아까 말했던 개념들을 활용한다라면 충분히 구분 지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겠다. 그죠? 이 개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실험이 이제 일명 롤리팝 리액션이라 불리는 과망간이산 포타슘 수용액의 변색 반응 실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증류수에 일정량의 과망간이산 포타슘을 넣게 되면 아주 소량 넣어주셔야 됩니다. 소량 넣어주시게 되면 보라색의 색깔이 띠게 되는데 이때 수산화소듐 소량 일정량 그리고 포도당 일정량을 집어넣은 다음에 교반하면 색변화를 관찰해 주게 되면 보라색에서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옐로우 브라운, 브라운 블랙의 색깔까지 나타나는 과정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반응을 설명할 때 가장 주요한 개념이 산화수를 활용한 개념이 돼요.
산화수를 이용해가지고 망가니즈의 산화수 변화를 통해서 반응의 개요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전에는 이제 산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알데하이드를 쓰는 실험이 많았었는데 알데하이드 자체가 유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데하이드와 같은 산화되기 쉬운 작용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을 많이 집어넣어요. 여기서는 수산화 소듐을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수산화 이온 존재하에서 포도당이 사슬 구조의 형태로 간주되면서 포도당 내 알데하이드 그룹이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알데하이드 그룹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데하이드 그룹을 나타내는 작용기가 보인다고 보셔야 돼요. 작용기. 펑셔널 그룹. 특히 그 펑셔널 그룹이 포르밀기다, 그죠? 이 포르밀기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산화되면서 주변 친구들을 반원시킬 수 있다. 반원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포름일기의 작용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변 친구들을 환원시키게 되니까 이 과망가지산 이온에서의 포타슘 이온이 점점 더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된다는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가 점점 감소하는 단계로 보통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플러스 7의 산화수도 가지는 망가니즈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4까지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언급해 줄 수가 있다. 참고로 마지막 요 황갈색 부터의 단계는 거의 뭐 서스펜션과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부터는 침전이 생겨버려요. 이산화망가니즈가 생기면서 이산화망가니즈가 생기면서 침전이 생겨버리는 과정까지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망가니즈가 전해금속이죠. 그죠? 전해금속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 나와 있는데 대충 한 뭐 5, 6g 정도 넣어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사실 정량을 위한 실험이 아님도 학생들한테 주제할 필요가 있어요. 정량을 위한 실험은 아니고 이제 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런 내용도 주제할 필요가 있다. 이 롤리파기계션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무당풀이할 방법까지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반쪽 반응식을 활용하여 산화하는 방식 균형 맞추기인데요. 이제 산화환원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읊어냈고 산화수를 통한 산화하는 반응의 설명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반응식을 완성하는 단계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는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산성용액과 염기성의 조건이 주어진다라면 어떤 스텝을 활용할 거냐? 요게 초점 맞추기 위해선 산과 염기의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산과 염기의 정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산과 염기의 정의만 활용해서 많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들은 중단에 일반화하게 나오는 예제 문항들을 참고로 가져온 내용들이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스텝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충분히 균형 맞춤 반응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풀이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거고요. 사실은 얘보다 훨씬 더 주요한 화학 전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산화환원 반응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에서의 현상적인 설명을 위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언급한 거예요, 사실은. 화학 전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이 화학 전지가 어떻게 거동하게 되고 어떻게 활용되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갈바니 전지의 개요부터 언급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갈바니 전지는 딱 구분 지어서 자발적인 화학 전지를 통칭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를 소개하면서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볼타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갈바니 전지에 대한 어떤 양상의 소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 전지는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이야기들이다. 라는 얘기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다 보니까 제가 초점 맞춘 거는 현상적 관점이에요. 현상적 관점. 그래서 볼타 전지를 가지고 산화 환원 관점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요. 얘를 바탕으로 다니엘 전지로 넘어와서 여기서 초점 맞춰야 되는 거는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통한 전자의 거동이긴 한데 아주 미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가장 먼저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고 얘에 대한 현상적 관점 중에서도 조금은 주의할 수도 있는 관점에 대한 언급부터 먼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보통 개괄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염다리의 개념과
분극 형상의 개념이죠. 이 얘기를 가지고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일단은 가장 먼저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태자면은 이제 전지도의 표현까지. 전지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전지도의 표현까지. 아마 이 내용들은 교재에 충분히 언급돼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상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덧붙일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현상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일단 개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갈바니 전지의 분자적 미시적 관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서로 비교하며 설명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는 분자적인 미시적 관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전기화학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정전기적인 추진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개념을 먼저 차용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하를 뗀 입자 이온의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상태를 찾아간다. 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물리학에서 차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지는 정전기 전위 혹은 전이라 불리는 개념이 되고 얘는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단위 전기 소량으로 나눠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리학에서 차용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1볼트의 전위를 발생시키는 단위 시험 전압 플러스 E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 같은 경우에 단위 소량 곱하기 전이 차에 곱이 된다. 그래서 1 일렉트로닉 볼트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는 개념을 소개해 주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나갔습니다. 전자가 1볼트만큼의 전이차를 통과하면 일렉트로닉 볼트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값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전자 전하는 음의 값이니까 델타 EP.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전기 소량 곱하기 정전기 전위 차곱 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 형태의 값이 된다. 즉 전자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전위로부터 높은 전위로 이동하는 것은 상수란 것처럼 자발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위의 문장은 밑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과도 더불어서 이제 그 전에 화학 결합을 설명할 때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통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 통한 그래프를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소개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좀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전하할 땐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전정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찾아간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화학 결합에서 어, 반대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포텐셜 에너지로 설명한 그래프를 가지고 오든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프로 가지고 오든 둘 다 자발적으로 하장하는 어떤 긍정적 포텐셜 에너지 상태를 찾아간다는 것을 일반화학 측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는 사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가지고 이어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정적적 포텐셜 에너지를 찾아간다라는 말 자체가 전자는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위치로 이동한다. 즉 전위차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죠? 그러니까 정적 포텐셜 에너지가 음의 부호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전이차는 양의 부호로 표현돼야 될 거니까. 그죠? 그럼 전이차가 양의 부호로 표현된다는 건 낮은 전위로부터 높은 전위로 이동하는 것은 상수란 것처럼 자발적인 과정이다. 이 자발적인 과정에 대해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적인 포텐셜 에너지는 낮은 상태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음의 부호로 표기될 거고 전이차는 양의 부호로 표기될 거다. 얘네들은 자발적인 과정에 대한 언급이 된다. 전기화학에서는 이 전이차를 전지전압, 이 전지로 많이 표기하곤 한다. 요 내용이 추진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먼저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해주고 나서 요 바탕을 가지고 이제 전기화학 전지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박사 논문을 하나 참고를 했습니다. 출처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화학 전지에 대한 이해 분석, 분자적 수준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화학 표현과 연계하여. 그래서 이 두 분의 논문을 참고해서 내용을 구성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참고해 봤을 때 익숙한 다니엘 전지를 사례로 들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금속을 포함한 용액에 담그게 되면 금속 이온이 금속에 부딪혀 전자를 얻어 금속 원자로 환원되는 반응과 금속이 전자를 초산화되는 반응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량의 전하 이동이 생기게 되고 금속과 용액의 계면 사이, 그러니까 용액과 금속 사이 계면에는 전기 이중층이 형성이 될 것이다. 금속이 약간의 전하를 얻게 되고 용액은 금속과 반대로 반대의 전하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 이중층에 대한 형성을 화학 평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원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해 줬어요, 개괄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현상적인 관점에 대입을 해서 아까 봤던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즉 전이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덧입혀서 이야기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요약해 보자면 금속 전극을 그 금속 이온을 포함한 전해질 용액에 담그게 되면 금속이 산화되는 반응과 환원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금속과 용액의 계면 사이에서 전이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는 근원은 정기적 이중층에서 일어나는 빠른 평형에 근원한다라는 거예요. 기원한다. 요걸 가지고 덧입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단열 전지 같은 경우에 아연 금속을 이제 아연이 포함된 전해질 용액에 담그게 되고 아연이온이 포함된 그리고 구리금속을 구리이온이 포함된 전해질 용액에 담그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염다리로 둘을 이어주고 그리고 두 전극을 도선으로 이어주는 형태의 화학 전지를 가장 보편적인 다니엘 전지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일단 아연 같은 경우에 금속이 산화되는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난 상태로 전기화학 평형에 도달하여 금속판은 아연 원자가 산화하고 남긴 전자에 의해 음전하를 띠게 되고 그 결과가 용액보다 낮은 전위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발적인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대로 전자의 거동이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동 자체가 이 방향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가봅시다. 뿌리 같은 경우에는 아연보다 산화되는 경향이 약하여 전해질 속 뿌리온의 일부가 환원되는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 주변 전해질이 음전하를 띠게 된다. 주변 전해질이 음전하를 띠게 될 거기 때문에 뿌리는 전해질 용액보다 높은 전위를 갖게 된다. 자, 상술의 뜻,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술의 뜻, 음전한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를 이동하려는 자발적 고동을 보여주려 하니 화학 전지에서 전자는 외부 회로를 따라서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이동하므로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이동하는 게 자발적인 전자의 거동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산화전극이 전자를 내어놓고 환원전극은 전자를 받아들인다 하고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보통 고고학 내용이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물리학의 내용을 차용해 와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보태 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 맞춘 거는 일단 전기화학 전지의 현상적 관점을 봤을 때 전자가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이동한다고 설명을 한다. 그럼 그게 왜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전기 전위하고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전기 소량을 가지고 수식을 세운 다음에 얘네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자발적으로 낮은 정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상태를 찾아간다고 했으니 그러면은 전자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는 방향이면 음의 부호로 표기될 건데 이 자체가 음전하니까 전이차는 반대부호로 표기되게 될 거다. 반대부호로. 그럼 전이차는 증가하는 방향이 자발적인 전자의 거동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상적으로 아연은 이러한 형태,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전자의 거동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난전에서 분전위로 전자가 이동한다. 산화전국에서 환원전국으로 외부를 따라 전자가 이동한다는 게 그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 전지, 그러니까 갈바리 전지의 어떤 아주 실용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 다니엘 전지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서 분자적 미시적 수준의 관점을 많이 소개를 해줬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초점 맞춰야 될 내용이 전 표준 환원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표준 환원전이는 표준 수소 전극과 표준 환원전의 계측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는데 이제 UPAC에서는 어떤 전극의 전위를 모두 환원 전위로 표기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원 전위를 쓴다라는 점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배우를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일단 가장 먼저 표준 수소 전극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점이 되는 전극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전극임을 이야기해줬고, 이제 갈바니 전지를 구성을 해서 이제 표준 환원 전지를 계측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하면서 이때 얘기를 좀 해줬어요. 갈바니 전지에서 두 전극은 각각 전해질 용액과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계면에 전기 이중층 형성이 될 거니까 이 두 전기 이중층 사이 전압 측정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쪽 반쪽 전지가 표준수소 전극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질 때 표준수소 전극과 연결된 반쪽 전지의 전위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상세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수소 전극을 사용해서 표준 한원 전위를 계측하는 내용에 대한 당위성을 구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학 전지에 대한 내용을 이어나가면서 금속과 연화 경량에 대한 소개를 하고 주의점 먼저 안내해 줬습니다. 소개는 금속의 연화 경량 같은 경우에는 표준 환원 전위를 통해서 수립된 개념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표준 환원 전위 같은 경우에 너무 만능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주의점이라는 거는 인접한 금속 간 구분이 크게 의미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항상 실험실 환경에서 표준 상태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환원 전위만 가지고 정의한 금속의 이온환 경량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때 주의점이 필요하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노트로 표기돼 있어요, 노트. 위에 위첨자로 들어간 뚫려 있는 점이 노트다, 그죠? 이 노트 같은 경우는 표준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 상태일 때는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 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소간의 값의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추후에 얘기하게 될 네른스트 식과 같은 비표준 상태의 전위 계측을 사용하는 식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전지전인데요. 표준 전지전이 물론 표준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지전이를 포괄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전지전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끌어내는 역량의 크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화학책에 나오는 기술을 그대로 차용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값의 표준 환원전이에서 작은 값의 표준 환원전이를 빼서 표현해 줬다. 큰 값이라면 환원적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표준 환원전이에서 산원적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표준 환원전이를 빼준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표현했으니까 얘가 양수일 때의 반응은 자발적이며 갈바니 전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얘가 음수일 때 반응은 비자발적이며 전해 전지에서 외부 전위를 가하여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소개해 주면서 추후에 나중에 전해 전지와의 비교를 통한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양적 관계와 무관한 이유, 그러니까 세기 성질인 이유, 크기 성질이 아니라 세기 성질인 이유는 크기 성질과 크기 성질의 비를 활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크기 성질들의 비를 활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양과 무관한 세기 성질로 표현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를 통해서 보통 예제 문제 풀이를 들어갔어요. 이 예제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원 전위도표, 환원 전위도표를 그려서 이제 비어 있는 지점에 표준 환원 전위를 확인해 보는 문항 풀이하는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내용은 연력학과 전기화학적인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추후에 네른스트식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표준 상태의 전지 계측에 대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깁스 자이너지라고 하는 연력학에서 아주 주요한 개념과 전기화학과 연계성을 얘기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깁스 자이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의로 이루어진다, 그죠? 이러한 정의를 이용해서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기화학적 관점에서의 일은 깁스 에너지 변화와 같게 표현된다. 무슨 조건일 때? 가역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일 때. 그래서 이 포괄적인 해석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특정 조건에서 자발적 과정에 대한 깁스 에너지 변화는 유용한 일을 하도록 허용된 에너지를 의미한다. 비자발적 과정에 대한 깁스 에너지 변화는 그 과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소비되는 최소한의 일의 양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식을 사실 도출하기 위해서 요 관계를 언급했다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정의를 활용한 식에 해당한다, 그죠? 정의를 활용해서 요거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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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면서 정리한 식에 해당하죠. 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 표준 전지 전이하고 깁스 자이러지 변화량의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전하량 곱하기 전이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아까 위에서 봤던 내용에서. 물력에서 가져온 내용에서. 그럼 얘는 관례적으로 전이차를 이전지로 표기하니까 Q와 이전지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기적 일로 적이될 수 있으니까 그 전기적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전기적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한 거거든요. 요거는 마이너스 Q 이전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Q라는 거는 I 암페어 T 세컨드만큼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IT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니까 IT 이전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다. 따라서 전기적 일의 양은 깁스 자에너지의 변화량과 동일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만 무슨 조건일 때? 가역적일 때. 이때 이 친구는 마이너스 NFE라고 적고 있는데 요거를 NF로 바꿔 표현했다 그죠? F는 패러데이 상수라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값이 돼요. 요 값에 대한 소개를 해주면서 요 IT를 NFE로 바꿔 쓸 수 있다. 요건 양적 관계로 계산할 때도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정의된 패러데이 상수값을 활용하면은 아주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자 1몰이 가지는 전하량을 새로이 정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 거동할 때 몇 몰 거동하는지만 안다면 양적 관계를 계산할 때 그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 깁스 차일러지 변화는 표준 전지 전위와 패러데이 상수 곱하기 전자의 거동한 몰수 그리고 몇 모로 표현된다. 가역적인 조건에서 아주 주요한 식으로 활용되는 개념이죠. 그죠?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봤던 내용, 요 내용 있죠. 아까 요게 요식을 그냥 변형한 내용이다. 그죠? 요걸 봤을 때 이제 크기 성질의 비로 표현되니까 세기 성질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요 내용은 연력학을 할 때 충분히 보는 내용일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네르스트 이퀘이션이에요. 네르스트 이퀘이션. 네르스트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이 관점이에요. 전기학 전지를 희생을 이용할 때 농도와 압력을 표준 상태로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표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네르스트 이퀘이션이라고 정리되는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자, 비표준 상태 조건에서 반응에 대한 깁스자를 변화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얘는 마이너스 NFE 전지, 얘를 마이너스 NFE 전지 노트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걸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양변을 나누어 주게 되면 이 전지는 이 전지 노트 빼기 마이너스 NF분의 RT 로가리즘의 반응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반응 지수, 반응 지수도 병행할 때 배우는 개념이죠. 화학 병행 단원을 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표준 상태라는 거는 온도 조건이 없다고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온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요 시식은 이와 같이 바뀌어서 표현될 수가 있다. 표현될 수가 있다. 이때에는 전체 화학원에서 이동된 전자들의 몰수를 의미한다. 요식 자체가 아주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는 거는 용액 기준에 어떤 1몰 농도가 기점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전지전이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유용한 네르스트식이 된다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비표준 상태에서 표준 상태가 아닐 때 계측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다. 잘 알아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우라고 하면 단순히 외우는 거 어려우니까 수식적인 이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르스트식은 당연히 반쪽 전지에서의 농도 조정을 알아본 데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을 그대로 반쪽 반응식으로 사용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면 평형상수를 집어넣어서 표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평형 상태니까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로 바뀌어서 표현될 수 있겠다. 그죠? 반응 지수가 바뀌어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반응의 자발성 단어를 하면서 얻어내는 수식이기도 해요. 그죠? 깁사이러지에 대한 농도 및 압력 의존성을 다루면서 내용을 얻어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 수식을 활용해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전지 노트는 NF분의 RT의 로가리즘 K가 될 거고 로가리즘 K 평형상수죠는 RT분의 NFE 전지 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얘는 N분의 0.0592 로가리즘의 평형상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다. 로가리즘을 자연 로그를 쓰든 상용 로그를 쓰든 편하신 대로 써주면 되겠다. 그죠?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까지 했던 수식적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주면서 학생들한테 내용들을 정리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후에 나온 내용은 아까 보셨듯이 전해 전지에 대한 소개예요. 가장 먼저 갈바니 전지와 전해 전지의 비교입니다. 얘는 아까 계속 이야기해왔죠. 여기서부터 왜 자발적으로 거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면밀하게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을 했었죠. 얘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전지가 갈바니 전지임을 한 번 더 주지를 시켰고요. 전해 전지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단계를 억지로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거동을 뒤집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전지로 구성되는 게 전해 전지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이렇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일한 전극으로 표현된다라면 이 전극의 역할 자체가 조금 뒤바뀌어질 수가 있다. 뒤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갈바니 전지는 산화 전극이 의미적으로 음극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환원 전극이 의미적으로 양극의 역할을 하게 될 거지만 전해 전지에서는 산화 전극이 양극의 역할을 하게 되고 환원 전극이 음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표현되게 될 수가 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외부 전이의 인가가 필요하다. 외부 전이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게 전기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보통 많이 언급을 할 때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전기분해 여부를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 표준 환원전이 도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의 반쪽 반응에 대한 환원 반쪽 반응에 대한 전이 도표를 가지고 많이 설명해 주게 되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모두 다 표준 상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표준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단순히 표준 전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리덕션 해프 리액션이라고 표현해주면 되는데 단순히 표준 활원 전이를 통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실은 염화소듐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바와 달리 산화 전극에서 산소 기체가 아니라 염소 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얘는 표준 상태의 비교로 봤을 때는 얘가 생겨야 되는데 희한하게 얘가 생기더라. 그거는 과전압이라고 설명되는 개념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된다. 이 과전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가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까지는 보통의 고급 화학의 전기화학 강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를 얘기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준 상태가 아닌 조건. 상온의 순수한 물이라면 pH가 7이죠. pH가 7인 경우에 물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의 어, 반쪽 반을 각각 표기했을 때 얘가 나타날지 안 날지에 대한 언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각 반쪽 반응의 환원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 네르스트식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르스트식을. 그러니까 요 pH가 7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농도 값만 달라지게 되는 걸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온도 조건도 중요하겠죠. 물의 자동 이온곱 상수 때문에. 그러면 요 반쪽 반응식에서의 전극 전위를 구할 때 레른스트식을 사용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용할 레른스트식, 요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상황을 가지고 바탕으로 어떤 화학종의 환원 및 산화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요거는 보통 어떤 수용액 단계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죠. 수용액 단계에서. 무슨 어떤 화학종을 녹인 수용액이 있다. 얘가 전기분해를 했을 때 각 전극에서 뭐가 생성될지,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나올 건지, 그게 아닌지, 다른 놈이 나올 건지, 위에처럼. 표준 상태라면 일반적인 저기 고급 화학책이나 고등학교 화학 교육 과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비표준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표준 상태의 전극 전이를 계측하는 네른스트식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엄밀하게 비교해 줄 필요가 있다. 비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줄 때 어떤 화학종의 환원 전이가 대수적으로 순수한 물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이용한 네른스트식에서 계측된 환원 전극의 전이값보다
더 클 때만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산화는 그 반대 과정. 산화는 마찬가지로 개수적으로 이제 산소 기체의 관점에서 산소 기체의 분압을 이용해서 반응 지수를 표현하는 관점에서 구해준 반쪽 전위의 전압보다 더 작을 때에만 산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여기 제일 위에 적혀 있는 바처럼 표준 상태인지 비표준 상태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둘의 관점을 비교해 줄 필요가 있다. 비표준 상태라면 당연히 레덴스트식을 사용해 주는 게 맞다는 걸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전지 소개인데요. 1차 전지들에 대한 소개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연료 전지까지 언급을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전지에 대한 어떤 개요까지도 쭉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반적인 전지 같은 경우에는 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는 단계를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제 내용을 차용해서 설명을 많이 붙여줬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산업적인 전지들에 대한 얘기죠. 요렇게 전기화학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그 밖에 팁으로 이제 편대 전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루이스, 루이스 구조나 VSEPR 시어리에서 분자의 구조를 많이 그려본다.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를 얘를 통해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얘를 바탕으로 VSEPR-T를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많이 다뤄보게 되죠. 얘를 다룰 때 활용하면 유용한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해요. 아보가드로라고 구글에 치시면요. 한 개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아보가드로 2 받으시면 돼요. 아보가드로 2. 2 받으시게 되면 어, 이렇게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을 바로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탄소, 수소산소, 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수소 추가를 해제하고 탄소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탄소와 수소, 수소. 이렇게 제멋대로 그린 다음에도 확장 들어가서 기하학 최적화를 눌러주게 되면 현재 전자 모형에 의거한 가장 합당한 메테인의 구조로 그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만지는 분자 모형을 굳이 안 쓰더라도 학생들한테 컴퓨터로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자 모형을 다룰 때는 이 프로그램 사용하면 학생들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걸 사용해가지고 뭐 복잡한 구조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얘가 빌드 보시면 어, 비틀림 속성 같은 거 보시면요. 이걸 체크를 하고 봐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 분석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속성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속성을 봤을 때 각도가, 이론적으로 할 때 각도가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어떤 요 전자쌍의 밀도 차이, 전자 밀도 차이, 그리고 이제 중심 원자에 있는 롬페어의 영향, 이런 게 조금 미미하게, 미흡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론적인 관점보다는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 부분 학생들한테 주지시키고 난 다음에 활용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 가지고 막 손을 직접 만들 필요 없이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전자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형까지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